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산 맹약의 천호사입니다. 천호산 맹약 고급반 오늘 이 시간에는 제33강의 양인격의 예시, 양인격의 예시를 보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양인격의 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인격의 용신법. 먼저 양인용관살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격을 양인으로 하고 용신을 관성이나 살, 정관이나 핀관으로 용신한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 두 번째로 양인용재성격이 있습니다. 양인격의 용신을 재성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양인용식상격이 있습니다. 양인용식상격. 양인격의 식상이 용신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양인용비급격이 있습니다. 비급으로 용신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양인용인성격. 시작하면 인성으로 도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양은격. 격은 양인입니다만은 신약하니까 인성으로 용신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양인격의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예시 첫 번째 건맹이죠. 건맹인데 양인용살격입니다. 양인용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격을 양인으로 하고 용신을 살로 한다. 편관으로 용신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주를 보겠습니다. 이민의 정리의 병인의 임진시 이렇게 팔자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민의 병화가 연지에 인에 뿌리가 있고 일지에도 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월은 여러분요, 화기가 왕한 사오미 하왕절이죠. 그래서 미중에는 정월기가 있습니다. 정월기 중에 월간의 정화가 투관이 되었습니다. 월간의 정화가 투관되어 가지고 연간에 있는 임수와 이렇게 합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합을 하면서 이 정화를 이 기운을 무디게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격구를 보겠습니다. 이 사주는요, 병인일이 미월에 출생했습니다. 병인일이 미월에 출생했는데, 사주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는 신왕의 이가 없습니다. 신왕사주죠. 그러다 보니까, 미월에 정화가 투관돼가지고, 월간에 양인이 있으면은 그곳을 양인격으로 친다.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미월, 월지가 꼭 양인이 아니더라도, 월지가 양인이 되려면 5월이면은 양인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이 아니더라도 월간에 급제가 투관되게 되면은 그것을 보고 양인격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급제격, 즉, 양인격이 석입이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신을 보겠습니다. 용신은 여러분요, 용신법의 정법이 신앙하면 억제하든지 설기하고 신약하면 도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주가 이미 신강사주, 신앙사주로 이미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기하든지 억제를 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지금 보게 되면은 임수가 양쪽에 연간시 간에 편관인, 즉 살이 임수가 투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임수를 용신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연간에 있는 임수는 월간에 이 정화와 합을 하게 되면서 합을 하면서 이 정화의 기운을 누그러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정화의 기운도 누그러뜨리고 임수의 자체도 자기 자체가 희생하는 임수의 기능을 잃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있는 임수가 그만큼 더욱더 좋아진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용신은
이 임수가 용신이다. 자, 그러니까 임수가 용신인데 이 임수를 도우는 운으로 가면 이것은 틀림없이 발복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세 번째로 운세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목화가 왕하기 때문에, 화가 왕하기 때문에 목화 운은 이는 아주 불길한 겁니다. 불길한 것이고, 그리고 금수 운은 아주 대길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용신의 기운으로 가게 되면은 이 운은 상당히 좋은 운이 될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의 흐름이 그냥 보게 되면은 신유술, 해자축, 금수운으로 흐르죠. 이거는 아주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금수대운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운의 흐름이 아주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금은 좋고 나름대로 이거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운을 타고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신의 임자, 개축 이것은 바로 이 시간에 있는 임수의 기운을 살리기 때문에 이거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그러한 운세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갑인운이 되게 되면은 이것이 모두 끝장나는 그러한 운세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니 갑인운이 오게 되게 되면은 사주가 자체가 이름이 지금 상당히 왕한 사주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갑인이 오게 되면은 목생화로 이게 화는 완전 폭발할 그런 정도로 왕해진다. 그런 점입니다. 반대로 보게 되면은 임수에서 보게 되면은 이 인운이 오게 되면은 아주 나의 기운이 빠지기 때문에 용신의 기운이 빠지는 그러한 운이죠. 그래서 이때는 결코 용신의 기운이 이렇게 아주 설기당하는 이런 경우다 보니까 이 운에 모든 것을 실패하고 그야말로 저 세상 사람이 되었다.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세의 흐름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두 번째, 예시 두 번째 역시 금명입니다. 이 사주는 양인, 용, 재성격입니다. 양인격에 재성을 용신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주를 보게 되면은 무인년에 을묘, 월에, 갑술, 일에, 갑자, 시 이렇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 얼른 봐도 이 사주는 팔자 중에 이미 5개가 이 목이고 또 필요 없는 이 수는 또 수생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의 오행이 전부가 이것이 적기니 적의 오행이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꿀 보게 되면은 갑목이 묘월에 태어나기 때문에 월간의 을목이 역시 양인입니다. 지지에 있는, 자, 월지에 있는 묘목을 보고 양인격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투간된 을목이 있다 보니까 역시 양인격에는 이가 없고 아주 단단한, 대단히 그 왕한 기운을 가진 그러한 양인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용신은 보겠습니다. 이 일간은 자수를 원치를 않습니다. 수생목하는 것을 원치 않는 이유는 우리끼리만 해도 기운이 상당히 강해 있는데 더 이상의 도움이 필요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볼 때에 이 수는 제어가 되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사주에 시지의 자수는 원치 않기 때문에 연간에 있는 무토로 이 수를 토극수하는 그러한 용신의 자격을 얻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용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세 번째로 운세를 보겠습니다. 운세를 보게 되게 되면은, 자, 이 운세가 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흐르지 보게 되면, 신앙사주의 재성의 사실은 약하죠. 이 목이 왕하다 보니까 이것을 용신하는데, 그래서 운의 흐름에서 이 토의 기운을 도움을 줘야만 토의
토가 용신이다 보니까 아주 모든 것이 발전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운부터 말이죠. 정사, 무오, 자, 정사, 무오, 기미, 카지도 상당히 좋습니다. 보게 되면은 이 기운까지 아주 좋은 운으로 왔습니다. 이도 토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함정이 있어서 보게 되면은 이 미운은 여러분요, 미운은 결코 좋은 운이 아니다. 미토인데 토가 토운 아니냐? 무토의 뿌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이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요, 나중에 뭐 이 대운 세운의 공부를 합니다만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미운은 여러분 목의 고지입니다. 목의 고지. 그렇죠? 갑을 목의 고지가 되기 때문에 사주에서 이 목의 기운이 엄청실이 강합니다. 보면은 강한데 이 왕신이, 이 강한 신이 이 고지에 오게 되면 모든 것이 멸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지. 자, 좋게 불러 고지라고 합니다만은 이것은 사실 묘지죠. 묘지. 묘지다 보니까 묘지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신이 고지에 들어가게 되면 이는 필망, 필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용신이 고지에 들어가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또한 망한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진술충미 이 고지 이러한 대운이 올 때 대운 세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잘 살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운의 묘미 목국을 하면서 목의 기운이 더욱 강해지고 그래서 이때는 모든 것을 탕진하고 염라대왕의 호출을 받았다. 야, 안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장난 그러한 경우의 사주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주가 이렇게 왕하게 되면은 한순간 좋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결국 나중에 보게 되면은 또한 한 방에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자, 예시 그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예시 세 번째 역시 금명인데 양인 용식 상격이 되겠습니다. 개미의 을묘의 갑자 기사 이런 식으로 사주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객구를 보겠습니다. 자, 간목일간이 여러분요. 간목일간이 묘래 났습니다. 양인이죠. 이것이 급제입니다. 그래서 양인격 하면 되는 겁니다. 하면 되는 건데 자, 월령에 이것이 지금 묘월이고 그리고 월간에 급제가 투관이 되었습니다. 을목 급제가 투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그대로 양인격 해도 좋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주 자체가 양인격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 두 번째로 용신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용신은 어떤 격이라도 10정격 안에서 볼 때는 신강신약을 보고 신약하면 도우고 신강하면은 억제하든지 설계하는 것이 용신의 정법입니다. 수십 수백 번을 이야기를 해도 결코 많지 않은 그런 경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용신을 보게 되면은 간목이 묘래 났고 월간에 투관된 을목이 있고 묘미 이렇게 목국을 하고 가만히 보고 하니까 요렇게 팔자 중에 이 육자가 말이죠. 전체 간목을 도우는 저 그룹이더라. 신강 이가 없죠. 그렇습니다. 신왕의 이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용신은 뭐냐? 용신은 그래서 용신은 사실 이 개수 자수가 이것이 사실은 드러내야 되죠.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지에 있는 사중의 병화를 보고 사중병화를 보고 그 병화로서 용신을 삼는 그 설기하는 식신용신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신강사주에 묘미가 목국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간목을 이한 그러한 오행이다 보니까 간목은 대단히 왕한 그러한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 억제하는 경신금이 없으니까 설계하는
사중의 병화로 용신하는 그러한 용신이다. 그러한 사주다.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세 번째. 운세를 보겠습니다. 운세를 보게 되면 이 사주는 시지의 사중 병화를 용신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화운을 가게 되면은 이것은 아주 좋은 운이고 발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수운으로 가게 되면은 이것은 엄청나게 불길한 흉한 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해운에 기축, 임장이 해운, 이것은 해자축은 이 나쁜 운이 사실은. 자, 그래서 해운이 되게 되면은 요때에 해, 묘, 미하고 이렇게 사막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엄청 이때는 해묘미, 목국의 세력이 엄청 강해지는 삼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때는 아주 불길한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완전히 설기구가 맥히는 또 이 해수는 이 해사충이 되게 되면서 이 수극화로 이것을 극하는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에서 이 왕신을 설기하는 그러한 운에 왔는데 이 해수하고 상충하면서 엄청나게 불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신유년에 이 해대운 신유년에 양인인 묘를 신유하고 묘유충하면서 말이죠. 왕한 목국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목국을 이루게 되는데 신유년이 되다 보니까 이 목의 기운을 충하니까 신유가 금이 이 목의 기운을 충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왕신이 발한다라고 했죠. 세신이 왕신을 충하게 되면은 왕신 입발한다. 그렇게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해운의 신유년에 이때에 완전히 비참하게 죽었다는 그런 사람의 사주다.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예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예시 네 번째. 자, 이 사주는 이민의 정미월에, 자, 병신의 임진시. 자, 이렇게 사주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격국을 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앞에 사주와 일지, 자, 일지 인자를 신자로 바꿔놓은 것 말고는 전부가 똑같습니다. 월상급자로 역시 양인을 양인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인 합살해가지고 양인을 일단은 격으로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용신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어떤 경우가 다르냐 하게 되면 이 글자 한자가 바뀌면서 앞에 사주는 완전 신태왕한 사주로 이 금수운이 좋았는데 이 사주는 이 금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주가 이 신약 사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용신은 이 일간을 도우는 목화가 용신이다. 그런 점입니다. 이 사주를 이 신자만 바꿔나기 때문에 아주 신약한 사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간을 도우는 목화, 자, 일간을 도우는 목화가 이 용신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신은 일간을 도우는 목화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병화가 미월에 사실은요, 전체적으로 이게 미월이고 이 진토가 나를 도우지 않고 신금이 나를 도우지 않습니다. 임수도 나를 도우지 않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주가 나를 도우는 목화의 운으로 가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운세를 보겠습니다. 운세를 보게 되게 되면은 목화운을 얻으면은, 자, 목화운을 만나면은 이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금수운을 가게 되면은 이것은 대흉하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운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아주 불길한다고. 금수가 사실은 용신하고는 그 배치가 되는데 완전히 금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운의 흐름이 아주 나쁘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로 쓰면은 오라는 딸은 안 오고 해꾸는 며느리가 오는 그런 격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운에 여러분요, 이 금운에는 근근히 이거 사실은 살아남기 힘듭니다. 보게 되면. 그러니까 문전 글식하다가 죽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금운에 얻어먹고 살다가 그것도 힘이 들어서 죽었다. 네, 그런 내용의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세 번째로 양인격 예시 그 세 번째 양인격을 보는 참고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요, 그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약 양인격은 생조해약이라고 신강양인은 이게요, 탈자든지 극부하든지, 자, 아버지를 극하든지 철을 극하든지 아주 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반드시 칠사를 만나야 길하다. 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양인인 급체는 본래 힘이 강하면 재물을 급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자는 말이죠, 남편궁이 아주 불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 양인격, 남편궁이 부실하다. 여러분요, 양인격이 아니더라도 여자가 신강하게 되면은, 혹은 일지에 나의 일간과 같은 뿌리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 남편을 극하게 되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 참고로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사주에 비겁이 많으면, 자, 사주에 비겁이 많으면은 외화내흐하고 겉으로는, 자,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속으로는 그야말로 텅텅 비어가 있는 그런 꼴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외화내흐라. 그래서 재인으로, 재물로 인한, 자, 그 말입니다. 재인으로 흉화를 당하고, 흉한 화를 당하고, 또한 혼담이, 여러분요, 혼담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파하기가 쉽다, 그 말입니다. 잘 깨지기 쉽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결혼을 하려고 다 했습니다만은 알고 보니까 여자가 말하지, 요새 말을 보게 되면은 가도 빚이 있다 하든지 여러 가지 이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빚이 많아가지고 사실 그 빚을 갚아주고 내가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다 됐다가도 혼담이 다 이루어졌다가도 깨지는 그런 경우가 많다. 이것을 참고로 하시면, 그런 것을 잘 참고를 해서 궁합 볼 때도 참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로 사주 볼 때도 이런 것을 보고 바로 상담을 하실 때 답을 전해 줘야 되겠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게 말인지 이제 설명해야 되겠죠. 보면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외격.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10개의 격, 자, 10정격을 공부를 했습니다. 10정격을 공부를 했는데, 사실 급제격 양인, 근록격과 양인격은 이것을 갖다 외격으로 보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보면은, 외격으로, 우리도 외격으로 공부를 했습니다만, 굳이 외격으로 공부를 아니해도, 외격을 들어가게 되면 용신법이 지금까지 공부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됩니다.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이 내 10정격은 말이죠, 억강부약의 법칙을 서면 되는 겁니다. 강하면 억제하고 하든지 설기하고, 약하면 도우고, 이런 식으로 억강부약의 법칙을 쓰면 되는데, 10정격은 나중에 그 공부라는 외격은요, 강한데도 도와야 되고 여러 가지로 따라가야 되고 말이죠.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외격에 한참 헷갈리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외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